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채널의 주요 구독자들을 위해서 아주 소중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소 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몇 번 했는데, 방송에서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한된 시간도 있고 뭐 막상 또 마이크를 잡으면 그게 이야기를 다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마이크 앞에 있으면. 그러나 오늘은 편하게 제가 시간을 구애받지 않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듣고 자기 거로 소화를 하셔야 돼. 자,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일반 유튜버들, 뭐 젊은 유튜버들이 어디서 뭐 자료를 찾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쉬운 7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30대부터 직장을 나와서 혼자 독립해서 살았잖아요. 자,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 채널의 구독자가 45세에서 65세 분들이 많아요. 특히 50대 이후부터 65세의 분들이 많아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뭐 45세도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은퇴를 할 때 노후 자금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 자, 그리고 어떤 부동산으로 내가 노후 은퇴를 준비할 것인가. 노후 계획을 짤 사기를 안 당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드릴게요. 오늘 뭐 얘기 못하면 다른 시간에도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어떤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주변에서 많은 사례들을 제가 듣잖아요. 그리고 보잖아요. 그래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일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평생 일만 하고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당하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당하지 말고,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재산을 지켜서 노후에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60까지 일하는 거까지 55세까지 일하고 55세에서 60까지 일하는 게 뭐예요? 그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막상 은퇴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투자의 세계, 재테크의 세계, 부동산의 세계, 뭐 주식의 세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왜냐면 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만 먹여 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몰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걸 가르쳐 주는 데도 없었고, 자, 뭐, 요즘 뭐 부동산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뭐 부동산 학원도 생기고, 뭐 강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면밀히 보면 투기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 자금을 가지고 투기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 응? 자, 그건 뭐 올바른 방향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실 때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땄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도 노후 은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디다 투자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서 월세를 창출할 것인가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회에 나오면 많은 돈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은퇴를 앞두고. 자, 근데 그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엔 드글드글해. 예? 그걸 알으셔야 돼. 사기꾼들이라고 해서 뭐 법률적으로 막 사기를 대놓고 치는 그런 사기꾼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상가를 잘못 사면 그것도 사기당한 거야. 상가도 과장 광고에서 팔아먹는 놈들이 있잖아. 그것도 과장 광고로 일종의 사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분양형 호텔도 일종의 사기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잘못 사면. 요즘 상하는 숙박시설 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거 계약해놓고 지금 해지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냐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야. 노후를 앞둔 여러분들이 노후 은퇴 계획이 거의 이 줄이니 초보자 수준이야. 초보자 수준. 자, 그걸 여러분들이 책도 많이 보고 좋은 강의도 많이 듣고 돈을 내서라도 들으세요. 상담도 받으시고 해가지고 잘 세우셔야 된다. 물론 또 전문가도 잘못 만나면 잘못된 투자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노후에 피해야 할 부동산, 조심해야 될 부동산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고, 다음 시간에는 노후의 주식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노후의 주식시장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 건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드리고 오늘은 부동산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꼽는 게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제가 오늘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돼. 자, 이번 시장에서 새롭게 나온 상품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런 개념이 나온 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부 시행업자들이 뭐를 만들었냐면 분양형 호텔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호텔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에서 짓는 건데 이 호텔을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실마다 개인이 갖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회사가 있겠죠. 관리하는 회사가 임대 그 소유자들이 모여서 관리단을 만들고 지정을 하겠죠. 처음에는 이제 그 시행사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그 시행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한테 호텔을 분양하고 용역회사가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소유자들한테 나눠주는 구조가 바로 분양형 호텔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호텔이라는 사업 자체가 다 성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입지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그죠? 어떤 관광지에 있냐, 도심에 있냐, 아니면 생뚱맞은 데 있냐, 그런 거에 따라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분양형 호텔이 바로 적합한 입지에 있지 않으면 그 수익률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게 많은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는 어떤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일종의 사회 문제가 분양형 호텔 사업이 초반에 많은 시행사들이 해가지고 짭짤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일종의 반사기라고 봐야죠. 반사기. 그렇게 해서 벌었더니 그 다음에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온 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야.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호텔 플러스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 분양할 때는 택 용도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분양을 했던 거예요. 입지가 좋은 지역에. 강남이나 해운대나 그런 지역에도 분양하면 그때는 아파트도 다 팔리고, 건물의 용도가 생활형 숙박시설이지 아파트가 마찬가지다 하고 다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숙박시설로 사용하라는 거야. 입주할 때 되니까. 응?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입자의 전입신고도 불가능하고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전세입자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소송 걸렸어요. 지금 분양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걸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격도 고분양가에 분양했어. 자, 여러분 이거 사신 분들은 이거 알고 사셨겠어요? 모르고 사셨겠죠.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이런 거 분양받으시면 안 된다. 이런 거 분양받으시면 내가 평생 벌은 돈을 거기다 다 털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신 분들이 또 자기 돈으로 샀겠어요? 빚까지 졌단 말이야. 평생 여기에 묶이는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냐고. 생활형 숙박시설로만 쓰란 얘기는 결국은 호텔로 아니면 레지던스로 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관리를 그 회사가 하고 남는 수익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산 가격에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상품들 조심하시라는 얘기야.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게 속진 않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상품들에 막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아직도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분양하고 있어. 자, 그리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같은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땅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 넓은 땅은 또 지주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적은 땅을 가지고도 질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처럼 무슨 기타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시설이 주민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다 질 수가 있잖아요. 어떤 조경시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런 걸 주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런 걸 짓는 거야. 계속해서 짓는 거야. 자, 이런 상품에 조심하셔라. 자, 오피스텔은 갑론을박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지방 오피스텔은 절대 사면 안 돼. 지방 오피스텔은 사자마자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져. 그 떨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 지방광역시인데 지방광역시에 인구가 늘어나나요?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젊은이들이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지방광역시도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방광역시는 오피스텔을 또 질 때가 또 많아. 자리가 많다라는 거야. 땅이 많다라는 거야. 그리고 원룸도 계속 져.
지방 오피스텔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져.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이 늘어나. 노후를 위해서 지방에다 오피스텔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오피스텔에 올인하지 말아라. 모든 그 월세 수입을 오피스텔로 그냥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굳이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고 싶으면 포트폴리오에 하나, 두 개 정도, 그 일자리가 많은 곳,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곳, 뭐 서울 수도권 그런 지역에, 그것도 역세권 지역에 한두 개 사서 월세 수입을 확보하는 정도, 뭐 그런 정도로 가면 무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 지방 오피스텔은 사지 말아라. 이거 뭐 차익형 상품도 아니고 지방 오피스텔을 사면 수익형 상품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된다. 자, 세 번째로는 원룸이에요. 자, 원룸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하고 지방 도시 원룸은 사지 말아라. 사지 말아라. 자, 왜? 지방은 원룸을 질 땅이 많아. 계속 새로 져. 그리고 원룸은 조금만 낡으면 공실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대학은 이제 이 정원도 채우기 어려울 상황이 온단 말이야. 지금 인구 감소가 되는데 젊은 아이들이 태어나질 않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아이들도 다 서울로 가잖아. 원룸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원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관리하는 회사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관리 맡기고 뭐 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지방인 경우에 굳이 이것도 하시려면 서울 역세권에 있는 원룸 사서 본인이 살면서 해라. 본인이 살면서 제 상층부에 살든지 부근에 살면서 자기가 직접 수리 다 하고 전화 받고 뭐 대학가 근처에서 그런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하지 말래. 근데 다 하지 말라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오피스텔도 역세권, 서울 수도권에 일자리 많은 곳, 그런 곳.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인데, 여러분, 땅은 60대 넘으면 이제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땅은 이것도 굉장히 투자가 어려운 상품이야. 여러분이 하시는 땅은 거의 다 속고 살 땅이 많고, 그리고 이게 개발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 안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땅도 하지 말아라. 땅도 하지 말아라. 단지 땅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땅만 하시면 돼. 그리고 내가 이용 가능한 땅. 내가 텃밭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내가 주말 농장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내가 노후 은퇴에 임야를 하나 사놓고 거기다가 뭐 관사라고 그러죠. 관사를 하나 줬고 내가 그 산을 개발하면서 살겠다. 그런 경우에만 하시면 돼. 노후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농지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땅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샀는데 그 땅이 대박이 나, 그러면 뭐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자,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땅만 사면 되는 거야. 투자로 땅을 사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30대에 돈을 많이 벌어서 포트폴리오에 땅을 사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지 말아라. 내가 필요한 땅만, 노후에 필요한 땅,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을 땅, 내가 직접 농장을 만들 땅, 뭐 그런 땅만 사라. 요즘 세상이 잘못된 게 뭐냐면, 자산시장의 버블이 커지다. 누구는 몇십억 벌었다, 몇억 벌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이게 다 사람들이 뚱그름만 잡고 있어. 어디에 투자하면 몇십억을 버는 거고, 몇억을 벌고 쉽게 버는 줄 아는데 세상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부동산으로 몇십억을 벌었다, 어쩌고저쩌고 떠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고. 일단은 그렇게 많은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버블이 꺼지고 있잖아요. 어떤 곳은 2019년도 가격으로 돌아갔고, 어떤 곳은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어. 근데 그렇게 많은 다주택자들이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부채로 산 거잖아.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냐.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상식적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차근차근 그 수익률을 올려가면서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쪽박을 차는 거야. 쪽박을 차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상가예요. 상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장 어려운 상품이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지금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혁신도시 만들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세상이 새로운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상가는 항상 공급 과잉이야. 제가 보니까. 왜 이게 공급 과잉이냐면 상가 부지를 너무 많이 팔아먹어. LH에서. 그리고 그걸 산 상가업자들이 1층, 2층에서 그냥 본전을 다 뽑으려고 고분양가에 분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가 1층 상가를 10평짜리 6억을 샀는데도 6억이면 그 수익률을 보면 5%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5%니까.
그러면 3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300만 원도 안 나오고 잘 나와야 돈 100만 원이고 그것도 나가면 다행이야. 공실이 몇 년이란 말이야. 그리고 2층, 3층 뭐 어떤 층은 계속 공실이야.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어떻게 보면 분양형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이 가장 분쟁이 많은 상품이야. 이것도 접근하지 말아라. 예, 상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고수들의 세계야. 고수들의 세계. 저도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상가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사는 상가와 여러분들이 사는 상가와는 틀려요. 저는 말 그대로 그냥 가격이 그냥 바닥에 있을 때 사는 거야. 그리고 입지가 확실한 것만 사는 거야. 근데 그런 눈을 가지기가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상가는 사지 마셔야 되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공무원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공공기관 다니고 이렇게 착실하게 사신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노후에 은퇴를 앞두고 상가를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상가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은퇴를 앞두고 몇 년 전에 자기 재산을 모았던 걸 다 털어 샀어. 근데 엉뚱한 걸 산 거야. 엉뚱한 거.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가 꼬셔가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수익률이 안 나오는 엉터리 상가를 산 거야. 자, 그런 분도 있고, 노인분들도 그냥 그 상가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 노후에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 월세를 받아 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상가 사시는 분들이 대출을 한 50%, 60% 끼워서 산단 말이야. 근데 상가가 공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 털어서 갚고, 그 노인분들은 다시 1호로 나가더라니까. 청소로 나가시더라니까. 그 월세를 갖고 해서. 그 노후에 그게 오히려 족쇄가 된 거야.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가는 가장 어려운 상품이니까 제 생각에는 상가는 살 생각 아예 하지 마라. 굳이 상가를 살 바에는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정말 그 업계에서 이름난 전문가한테 한번 검증을 받고 살아. 차라리. 예?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월세가 맞춰져 있는데 내가 상가를 사는 경우도 있어. 맞춰져 있다고 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막상 샀더니 그 사람이 몇 개월 있다 나가겠대. 팔아먹은 놈이 임차인과 짜고 친 어떤 케이스가 있더라는 거야. 자, 그렇게 상가는 아주 험악한 상품이다. 여러분, 가능한 한 사지 말아라. 상가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뭐 다른 꼭지로 또 할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영업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영업이라는 게 거기에 묶여 있는 거잖아. 하루 종일 묶여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다고 요즘 자영업에서 돈을 벌어요? 물론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장사가 잘 되는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몸이. 돈이 귀찮아. 뭐 잘 벌어봤자 또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을 벌어도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더라는 거야. 차라리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냥 정시퇴근, 정시출근, 정시퇴근, 아니면 그냥 한 300만 원 버는 게 더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야. 하루 종일 닭튀기고 청소하고 가게 지키고 해서 1,00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야. 이게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영업을 하지 말아라. 차라리 가지고 있는 돈을 잘 굴려서 잘 어떤 배분을 해서, 자산 배분을 해서 거기서 적게 수입이 나오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후에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상가를 샀는데 그 상가가 공실이야. 안 나가. 1년, 2년 안 나가. 그러니까 뭐 자꾸 이자를 내야 되니까 거기에 쫓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거기다 또 자영업을 오픈하는 거야. 뭐 술집을 오픈하거나 카페를 오픈하거나. 자, 그렇게 해서 망하더라는 거야. 망하더라. 이런 경우가 최악의 케이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영업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파트타임 잡으로 일하고 자산 배분을 잘해서 월세가 나와서, 그리고 또 조금 기다리면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합해 가지고 적절하게 나오면 그것 가지고 부부가 여행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라는 거야. 굳이 그 나이에 약을 쓰고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목표와 방향이 중요해. 예? 무작정 막 나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돈을 벌어야 된다. 내 목표는 얼마다. 막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다.
라고 정하고 나는 차익으로 일단 할 것이냐 나는 월세 수익으로 할 것이냐 뭐 그것도 정하셔야 되고 가능한 한 60세 이후는 60세 이후에는 이제 월세 수익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일단은 이제 월세 목표액을 딱 정해놓으면 어떻게 그것을 목표액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산 배분을 하면 돼요. 연금은 언제 타고 그럼 부족한 부분은 주택연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직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으니까, 60이라고 해도, 은퇴 후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야. 여러분, 은퇴 후 일자리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과, 똑같은 퀄리티의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퇴 후 일자리는 내가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 준비,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어떤 자격증을 따서 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걸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수익을, 월세를 만들 수 있도록 짜면서 어떤 무리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지 말란 얘기야. 어떤 그 투자와 노후 설계에 있어서, 20대는 가장 열심히 재테크를 공부해야 될 나이야.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재테크도 공부할 나이. 이때 투자할 나이가 아니란 얘기야. 제게는 투자할 돈도 없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요즘 보세요. 20대, 30대 아이들이, MZ세대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응? 비트코인 투자했다 망했죠. 주식 투자했다 망했죠. 부동산 연끌해서 망했지. 자,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해서 그런 거야. 열심히 공부 안 해서. 20대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고 30대, 40대는 그 열심히 한 공부한 걸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야 돼. 예. 그때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죠. 자기가 큰 재산 한번 마련하겠다고 하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50대는 보수적 투자로 가야 돼. 보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내가 60대에 어떻게 살 건가 계획을 짜고 그걸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야 돼. 자, 그리고 60대 이후는 투자라기보다는 현금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 뭐 70에 죽을지 80에 죽을지 90에 죽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그 60대 이후에 와이프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가.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건가. 그런 현금 창출에 주력하셔야 돼. 이렇게 계획을 짜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가지고 노후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